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마음이 맞아서 우리 둘이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 봐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한때나마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는 아주 대단한 가족 구성원 안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타칭으로 대단한 가족 구성원이냐고요? 차라리 그랬다면 제가 덜 억울했겠지만 그 남자의 가족, 즉 그 남자의 엄마이자 저의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자칭으로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난 솔직히 말해서 네가 대학도 안 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걱정 많이 했었거든.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남들 일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들 하지만 정작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나랑 같이 관련된 사람이 대학 안 나오고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보는 거.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보지 못했으니까 괜히 남들이 그거 성공할까 봐 막아서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보란 듯이 일한 거야.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와서 곧장 사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에 비해 예비 남편은 박사과정까지 밟는 저와 비교하자면 학력이 아주 월등히 높은 사람이었죠. 저는 고졸, 그 사람은 박사과정 밟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력이 중요한가요? 저는 사람 됨됨이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나면서도 당연히 우리 둘 다 서로가 갖고 있는 인상과 달란트를 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자기 온다고 얼마나 긴장하고 계시는지 몰라. 나한테도 아까 계속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더라. 약속 시간 뻔히 정해져 있는데 어지간히 마음이 급하신가 봐.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걸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심지어 다름 아닌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제가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댁에 찾아갔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잊히지 않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후에 저보고 사과를 깎아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테스트인가 싶었지만 일단은 사과 깎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깎아봤죠. 그런데 사과를 깎고 있는 저를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보통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닌데 말이야. 남자 보는 눈이 좀 있네?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그저 허우대 멀쩡하고 그런 것만 따지지 않나? 아이 엄마, 소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얼마나 성실하고 개념 있고 똑부러진 사람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무시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에 그저 무시하고 넘길만 했어요. 우리 결혼하고 나면 엄마는 큰형 따라서 일본 넘어가서 살 거라고 했어. 가면서 엄마 살던 집 우리한테 넘겨주고 간다던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살면 좋지 뭐. 바로 저게 이유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준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의 큰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 산다는 것, 그것이 이유였어요. 아니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정도를 모르고 계속해서 집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건 말이다. 자고로 여자란 집안에서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런 말을 이어나갔어요. 누가 보면 조선시대를 대표해서 조선시대의 문화를 계승해오는 유일무이한 여성인 줄 알걸요? 옷만 현대옷이지 말하는 내용만 들어보면 조선시대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런 말을 저렇게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건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이면서 어쩌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딱히 말대답하지 않고 사과만 깎고 있으니까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뭐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공동육아 이런 거 운운하는데 참 그거 바보스러운 소리 아닌가? 혹시 결혼하고 계속 일을 할 생각인 건가? 하긴 설마 아니겠지. 박사과정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내조가 필요한 건데 말이야. 아, 일이요? 그래요, 일? 설마 하니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할 생각인 건 아니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내조는 잘 받고 살았으면 하거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에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대답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제 마음이 하는 대답을 말이에요. 전 당연히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배우자도 불행할 테고 당사자인 저 역시도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랬더니만 예비 시어머니 자기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는지 순간적으로 인상을 팍 썼다가 다시 표정 관리를 하며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 그건 현명한 대답이 아니지. 여자는 자고로 현명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상황은 멀리 넓게 봐야 한다 이거야. 나는 늘 이렇게 내 가정을 위해 생각하고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해 왔고 희생해 왔는데. 아, 그거야 그렇죠. 어머님 말씀은 존중하고 어머님이 살아오신 방식도 존중하는데요. 그래도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일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정말 환장하겠네. 삶의 방식? 그건 삶의 방식이라는 게 아니라 여자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아유, 엄마, 그 이야기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어머, 얘 좀 봐. 뭘 안 그래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봐요, 수연 씨. 나 좀 봐봐.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준수가 박사과정 밟고 있는데 벌이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와, 그냥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도무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한테 인생 가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에요. 억지로 나를 낮출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깨우친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잘 지내기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걸 가지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도 예외를 두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저 어머니, 그래도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일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결혼해서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가라고 이렇게 제 일을 지원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어머머, 이것 봐봐, 이거. 내가 말한 게 딱 이런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그냥 잔소리라고만 생각한다니까. 인생 선배가 말을 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랑 어머니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요. 하고 싶은 일에 가치를 두는 것뿐이에요. 오빠, 이거는 오빠가 서운할 수 있는데 내 말 오해하지 마. 알겠지? 어? 아유, 그럼 모의 같은 거 안 해. 어머니, 그리고요, 돈은 제가 더 잘 벌고 있어요. 제가 돈 더 열심히 벌어서 오빠도 마음 편히 공부하는 게 좋죠. 오히려 결혼은 오빠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말을 정색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미소를 띠며 이야기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예비 시어머니 저한테 침은 못 뱉었는데 그 침을 못 뱉어서 아주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랑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신경전에 중재를 해보겠다고 예비 남편이 나섰는데 그 말이 예비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제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지 뭡니까? 아이 엄마, 소연이 말 틀린 거 없어. 사람이 자기 잘하는 능력 발휘하면 된 거지. 요즘은 일부러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 일에 덤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소연이가 대표일걸? 그렇지 자기야. 우리 소연이 능력녀야 능력녀. 당신 아들의 저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인상은 한층 더 굳깃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저를 휙 째려봤다가 다시 자기 아들한테 물었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코줄? 고등학교만 졸업한 거라는 거야 지금? 어?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했는데? 그나마 좋게 말해서 귀신이라도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실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부엌 안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발견한 사람처럼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말투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예비 남편은 맞다는 대답을 해맞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자기 혼자 세상 행복하고 즐거웠던 인간 아니었나 싶다니까요. 솔직히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따금 저런 사람들이 있곤 했으니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면 혹시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아니면 혹시 저 친구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등등 자신들만의 추측으로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겪어봐서인지 이골이 난 저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어머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와서 곧바로 제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 소개로 오빠 만나게 된 거고요. 아니, 친구가 참 다양하게 있나 보네. 고졸인데 우리 아들이 만날 정도면 그 어울린다는 친구들 꽤 머리 좀 있는 친구들일 텐데 말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지 않나요? 꼭 저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에 처음 만나서 긴 대화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을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친구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기세가 꺾이지 않은 저를 보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갑자기 대뜸 급한 약속이 생겼다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를 붙잡고서 갑자기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거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래 또 소연이가 들린 소리 한 거 없잖아.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무슨 급한 약속이 있어. 동네 이모들이랑도 개모임 때 싸워서 얼굴 안 보고 지내면서. 아니 엄마가 개모임 하는데 거기 아줌마들이랑 싸웠거든. 엄마가 좀 참으면 됐던 건데. 너는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이쯤에서 여러분도 이제는 확실히 눈치채셨죠? 저의 예비 남편이 눈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투머치한 정보를 흘리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인간들 뿐인 줄 아냐? 나도 모임 많고 바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어요. 심지어 장소가 어디 식당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니지? 내가 왜 나가? 나 준비하고 나가려니까 너희 둘이 나가봐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런 동네 아줌마들 만날 수준은 아니지. 내가 대학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만간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한테 떠밀려 나다시피 하면서 시댁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고졸인 걸로 기분이 상해서 저희를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눈치 없는 예비 남편도 제가 기분 안 좋은 건 눈치챈 건지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그 와중에 상황을 좋게 포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오빠, 내가 지금 이 얘기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거니까 잘 들어.
나 오빠한테 중간 역할 잘하는 거 바라지 않거든? 내가 얼마든지 어머님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 다 맞받아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랑 그렇게 되면 싸우기만 하지 않을까? 저의 말에 예비 남편은 뭐라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저 상황에서 예비 남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 예비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주눅이는 생쥐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다 저를 쳐다보는 예비 남편에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마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아까 같이 어머니가 나한테 무례하게 구실 때 정확히 이야기해야지.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야? 나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부딪히고 어머니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 생활에 관여하시려고 하시면 나 이 결혼 못해. 그런 줄 알아. 소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갑자기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하냐니까?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나 오빠 겁주겠다고 하는 말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말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오빠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야. 한 번 더 어머니가 이러시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는 그러면서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정말 똑바로 한 것인지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식사하면서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단 둘이서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죠. 장소는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죠.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나자고 한 건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식전으로 나온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컵을 탁 내려놓더니 자기 화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지난번에 내가 했던 얘기를 어디로 들은 거니? 어디서 여자가 결혼할 남자한테 네 남편 될 사람한테 어디서 싸가지 없이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협박이야. 사람의 두 얼굴이라는 게 바로 저런 것일까요? 약속 날짜를 잡을 때만 해도 세상 고상한 목소리로 제게 연락을 해왔던 예비 시어머니였는데 저렇게 표독스럽게 변해서는 제게 말을 던지는데 사람의 두 얼굴이라는 게 저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제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했답니다. 그게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는 이유라고도 말했죠.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하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 왜 소연이한테 그랬냐고 왜? 소연이가 나 싫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가서 무조건 소연이한테 사과해. 그 멍청한 인간이 저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엄마를 여기까지 내보낸 것이었어요. 도대체가 저런 미취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자식이 어떻게 박사과정까지 간 건지 의아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렬히 들었어요. 그런 제 생각을 알 턱이 없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잘났다면서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해댔죠.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식겁을 했는 줄 알아? 우리 집안에 가방끈 짧다고 하는 게 대학만 졸업한 사람이야. 그런데 며느리 될 애가, 그것도 맏며느리 될 애가 고등학교만 나왔다니? 이거 우리 쪽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고졸이랑 박사 공부하는 우리 애랑 그게 맞니?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 새끼가 너랑 결혼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니까 내가 여기 나온 거야.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는 제 학력을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학력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집안 가정 환경도 같이 묶어서 깎아내리려 하더라고요. 그것도 잔뜩 비아냥거리면서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이 어쩌다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소연이 너희 부모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대학을 안 보내셨다니? 저렇게 비꼬면서 말이에요. 저런 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열이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도 모자라 손도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열이 받아서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무례한 발언을 이어가는데 제가 참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눈앞에 놓인 찻잔을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찻잔 안에 담겨있던 차가 넘쳐 나올 정도로 세게 말이죠.
제가 그렇게 했더니만 예비 시어머니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어요. 제가 학력이 낮다고 해서 인격이 낮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당차게 이야기해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 표정을 보아하니 여간 당황한 게 아니더군요. 저의 당당한 모습에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하지 못하겠는지 대뜸 제 앞으로 웬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거 싹 다 준비해와라. 하나라도 빠지면 넌 바로 버림받을 줄 알아, 파혼이라고. 네 부모한테도 잘 말해. 자식 새끼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 시킨 부모가 잘못이지. 돈으로라도 떼어야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 새끼요?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하신 건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너는 지금 네가 하는 꼴을 보고도 모르겠어. 너 이렇게 구는 거 이따위로 싸가지 없게 구는 거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니? 내가 너 보아하니 알겠다. 진로 이런 건 핑계고 그냥 대학 갈 그릇이 안 된 거 아니니?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게 말인지 방구인지 어이가 없으시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너무 쌍스럽고 더러워서 그 자리에서 제 귀를 벅벅 닦아내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물티슈로 제 귀를 벅벅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예비 시어머니 당연스럽게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사도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영조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부정타는 말이나 더러운 말 들으면 귀를 씻는다고. 제가 오늘 영조 마음을 이해할 것 같네요.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 안 할래요. 오늘 어머니 만나고 나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 집안이 얼마나 천박하고 수준 떨어지는 집인지 깨달았거든요. 3억? 참내 기가 차서. 여기 예단 적힌 거 다 해서 3억 맞는 거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내민 그 예단 목록의 모든 합은 3억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길래 예단을 3억씩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놀라웠네요.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정말로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정신 나간 여자는 제가 3억이나 주면서 그 결혼을 하겠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화들짝 놀라던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당연히 3억이라는 돈을 넋쭉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거잖아요. 지금 자기랑 기싸움을 하자는 거냐면서 저한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기싸움은 무슨? 그것도 상대방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싸우는 거죠. 제가 미쳤다고 그런 사람이랑 싸워야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뭐하러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랑 기싸움하면서 에너지를 뺏겨요? 3억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집안이나 어머니 아들이나 3억이나 받아 처먹을 만큼 대단한 집안 아니니까요. 됐으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그 사람 여기로 오라고 할게요. 3자 대면에서 정확히 파혼 얘기 끝내죠. 어머니 아들이 꽤 찌질해서 제가 파혼하자고 하면 또 울고불고 매달릴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말과 동시에 핸드폰을 들어서는 예비 남편을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파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 인간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오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린 것인지 이미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은 만신창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들어서자마자 자기 엄마한테 소리쳤죠. 엄마 정말 왜 그래? 소연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소연이 자기 사업도 하고 나보다 더 돈 잘 번다고. 그랬더니만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 자기 아들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미 밖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직원들이 웅성웅성 서 있는 게 느껴졌죠. 이게 대체 무슨 개망신인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창피한 건 안중에도 없는 듯 계속해서 소리만 질러댔어요. 자기 눈앞에 증거를 가져오라나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겨우 호줄로 나온 애가 무슨 돈을 번다고. 어디서 동대문에서 옷이나 떼다가 팔겠지. 엄마 자꾸만 왜 그래? 왜 자꾸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엄마가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랑 소연이랑 더 멀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 몰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너 몰라서 물어? 저런 여자애들 속 훤히 보이는 거야. 박사과정 밟고 있는 너랑 결혼해서 너 좋은데 취직하면 자기 인생 한번 펴보겠다고 그거 노리고 있는 거라고 이놈아. 말하고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대학 졸업장 들고 와서 의사나 변호사라고 하지 않기 전에는 다 그냥 인간으로 안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값을 받는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느껴졌거든요.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자기 돈 버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는 제 품속에 있던 명함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그 대단한 대학 졸업하신 분이니까 거기 적힌 영어며 다 읽으실 줄 아시겠네요? 눈 똑바로 뜨고 봐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던진 명함에는 당연하게도 제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전통 자개를 활용하여 현대 가구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에요. 아이고 어디서 뭐 꼴 같지도 않은 명함 하나 팠나 보다. 영어로 적으면 다 있어 보이는 줄 알지? 너는 내가 그렇게 등신 호구로 보이니? 너 딱 기다려. 내가 이래봬도 내 나이 또래 여자들 중에 핸드폰 젤로다가 잘 다루는 사람이야. 내가 검색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명함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워낙 기업 분석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하니까 회사 이름만 치면 보통은 회사의 매출, 회사의 연수익 같은 게 쫘르륵 뜨거든요.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민망했던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은 점점 새빨개져서는 연신 물만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있다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쭈뼛쭈뼛거리면서 말이에요. 아이 그러면 예단을 내가 너무 무리하게 제안한 것 같으니까 그 3억 말고 3천으로 하는 건 어떠니? 내가 욕심을 좀 낸 건 인정할게. 그런데 소연이 너도 너무 나랑 싸우자고 달려든 건 알지? 그나저나 사업하는 거 돈 더 안 필요하니?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애들 아빠 보험금 나온 거 그거 너한테 투자할게.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앞전에 기분 안 좋았던 건 서로 오해했다 치고 털고 예단 3천으로 해서 이 결혼 진행하자. 저 모습을 보는데 와, 솔직히 사업은 저 여자가 했어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휙휙 바꾸는 것인지.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뭣도 없는 철저한 돈에 의해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름까지 끼쳤죠.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보험금, 그건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오게 된 보험금이었어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던 터라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발언이 더욱더 소름 끼치고 끔찍하게 느껴졌거든요.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고 더욱더 예비 시어머니와 제 예비 남편에게서 정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엄마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소연아, 엄마가 자기한테 미안해서 이러시는 거니까 아빠 보험금으로 자기 회사 일에 투자 봐도 더 커지면 좋잖아. 뭐라고? 나보고 오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으로 회사 투자를 받으라고? 그거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 엄마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소연이 너도 사업도 더 커지면 좋잖아. 미친 인간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딱 예비 시어머니 당신 같은 아들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 인간 하는 행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대로 물잔을 들어 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네가 여기서 제일 나쁜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예비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예비 남편이라는 인간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저는 그 인간이 질렀던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짓이긴 뭘 뭐 하는 짓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손절하는 짓이지. 하다 박사과정을 밟으면 뭐해. 정작 인간이 덜 되었는데. 뭐?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서 나한테 투자하겠다고? 됐어. 어머니, 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런 거니? 아이 그런 거면 기분 풀어. 너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어떤 게 회사에 이득이 가는지 정도는 생각해야지. 이익이요? 저한테 이득 가는 건 그리고 저희 회사한테 이득 가는 건 제가 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해서 수익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죠. 저한테 그렇게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셨던 분이 그 존경하는 남편분 보험금으로 돈을 벌겠다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말을 실수한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 해댔어요. 변명한다고 이미 내뱉은 말이 없던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예비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 앞에서 자기 엄마가 저를 설득하길 바라고만 있었고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나 이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하려고 오빠 부른 거거든? 나 오빠 엄마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들러붙지 마. 저요,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들러붙으면 바로 스토킹죄로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아우, 나오면서도 기가 차더라고요. 결혼이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3억 이랬다가 3천 이랬다가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인간들 아닌가요? 제가 파혼을 하자고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도 제 예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저한테 3개월이나 넘게 매달렸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죠. 너 없은 세상 살 이유가 없어. 알아들어? 나 너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고. 그 사람 술 취해서 저 난리를 치더니만 자기 목숨을 인질로 잡고서 저를 옥죄어오고 딜을 하려 하더라고요. 일단 사람 목숨이 달려있으니 그 인간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하고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인간 일부러 퇴근 시간을 노린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 인간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중에 얼굴 팔린 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정말 그만둬. 너는 내가 이렇게 해야 오지? 너 사람 마음 갖고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안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다 우리 엄마 혼자서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너 돈 버는데 삼촌이 아까워? 다들 그렇게 하잖아. 정신 못 차리는 그 자식을 보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인간이 절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네가 이럴수록 더 네가 싫거든. 미안. 네가 거기서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난 안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나쁜 년 할게.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해? 마음대로 해보라니까. 뭐라고? 너 나한테 이러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나중에 다 잘못되고 나서 땅 주고 후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땅 치고 후회하는 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뭐해?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오히려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자 그 인간 다리를 움찔거리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 인간이 그냥 쇼를 하는 거라는 걸 알았는지 서서히 사라졌고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쓴소리하면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저도 그 자리를 떴어요. 아주 가지가지를 한다.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정신 차려. 네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 넘었어. 이 찌질한 인간아. 저 말을 남기고서 말이에요. 물론 그 뒤로 그 인간은 쉽게 떠나지 않고 제게 몇 번이나 매달려 왔어요. 그러더니만 결혼한다면서 정확히 6개월 뒤에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너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너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하던 인간이 저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아무리 매달려도 가망이 없어 보이자 바로 선을 본 것이었죠. 아니, 대체 그 인간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야? 뭐 너한테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래? 아니면 축의금이라도 두둑하게 해달라니? 글쎄다. 뭐가 됐든 초대를 했으니까 가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너 주변에 화한 잘하는 집 알아? 글자 수 좀 많이 넣어서 여러 개 보내고 싶은데 말이야. 제 친구들도 제 전 남자친구가 제게 보내온 청첩장의 정체를 알고 기가 막혀 했어요. 정말 그 결혼식에 갈 거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었죠. 좋게 파혼한 것도 아닌 마당에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오는 인간이면 그거 제정신 아니니 가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초대를 받았으면 가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 결혼식에 화환도 거하게 보내고 직접 찾아가 줬어요. 아주 순백의 하얀 옷을 아래 위로 맞춰 입고서 말이에요. 와, 결혼 축하드려요. 저는 그쪽 아드님이 결혼도 못하고 평생 엄마 말이나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속이고 결혼을 하나 봐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제가 왜 나가요? 그쪽 아드님이 저한테 결혼식장 오라고 청첩장까지 보냈는데요. 그리고 저 축의금도 했어요. 44,400원. 딱 떨어지죠. 아유, 뒷꼬라. 너 당장 안 나가? 그래. 저 화환 네가 보낸 거지? 저 거지 같은 거. 저거 당장 갖고 너도 꺼져. 네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행패야, 행패가. 결혼식장에서 저를 발견한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떨어댔어요. 제가 보낸 화환 때문에 난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와서 헛소리 짓거리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썩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 나간다고 했죠. 청첩장 받아서 왔고 축의금까지 냈는데 제가 왜 나가요? 안 그래요?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제가 보낸 화환을 둘러보며 구경을 했죠. 아주 멋들어지게 왔더라고요. 이번 며느리는 예단 3억 해왔나 보네. 3억 갖고 잘 살아. 저렇게 적은 걸 가장 크고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아주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저는 저런 문구가 적힌 화환을 10개씩 보냈어요. 결혼식장에 충분히 전시될 만큼 말이에요. 한 개의 화환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을 꼽아 적어 넣었죠. 고줄, 너희 부모, 여자는 집안일만 등등을 말이에요. 저기 사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고 싶은데 아니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 화환은 또 뭐고요? 곧 있으면 하객들 몰릴 시간인데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시죠. 그렇게 적힌 화환이 결혼식장에 들어섰으니 상대방 쪽에서는 찝찝하지 않을 리가 없었겠죠. 그 인간과 결혼하려 했던 여자 엄마 되시는 분이 저와 전 예비시모 사이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그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안 그래도 오늘 만나 뵙고 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를요? 아니 대체 누구시길래?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혹시 뭐 저희 딸아이 하객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저한테 아까 우리 지혜 어디 있냐고 물어보던데.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입을 막아보려고 저렇게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런다고 제가 하려는 말이 막아지겠어요? 저는 그 여자를 제치고서 신부 엄마한테 제 소개를 했어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이에요. 얘기 못 들으셨구나. 하기야 뭐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이야기는 안 했겠네요. 저는 이쪽 신랑 하객이에요. 이 사람이랑 6개월 전쯤인가 파혼했던 여자고요. 저한테 예단으로 3억이나 되는 걸 해오라고 해서 제가 파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초대받아서 정식으로 온 거예요. 뭐라고요? 파혼했던 사이라고요? 아니 이것 보세요 사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었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다. 저희는 분명히 그쪽 업체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전 애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애가 혼인신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 파혼인 거지.
얘네들 뭐 혼수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런 변명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신부 엄마는 이전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싹둑 자른 뒤에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사돈, 잠시만요. 이거는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그러게요. 그런 말은 이쪽 어머님께서 하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있었던 일 그대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나올 테니까요. 그러라고 저 청첩장 준 거 아닌가요? 본인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초대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 엿먹이려다가 되려 본인들이 엿먹게 생겼네요. 야, 네가 청첩장 보내면 내가 못 올 줄 알았니? 신부 엄마는 따라 들어오려는 저의 전 남자친구와 그 인간 엄마를 못 들어오게 하고서는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 밖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불렀다가 자기 결혼할 여자 이름을 불렀다가 아주 난리가 났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부 엄마는 침착하게 제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정말로 파혼을 한 게 맞냐면서 말이에요. 파혼은 제가 하자고 했었어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왜 아가씨가 파혼하자고 한 것인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저 화환에 적어 보낸 것들은 또 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런 건 솔직히 말을 해줘야죠.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신부 엄마는 신부한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신부는 거의 개거품을 물기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신부 엄마가 했던 그 말, 같은 여자끼리라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같은 여자끼리 그런 거지 같은 집안과 인연을 맺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고졸인데 그걸 가지고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나를 아주 개무시를 했었다. 그러더니만 자기 아들 박사과정식이나 밟는 대단한 아들이니 예단으로 3억은 챙겨와야 그 결혼을 허락할 것이라고 했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던 사람이 제가 명함내미니까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저쪽 아버지 보험금 가지고서 사업을 투자해 줄 테니까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그 속 뻔하잖아요. 그 남자도 똑같은 인간이었고요. 아이고 머리야. 아니 3억? 아이고 아주 미친 집구석이네. 미친 집구석이야. 어머머. 그러면 아가씨한테는 그렇게 못 돌아가신 그쪽 아버지 보험금까지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뿐인 줄 아세요? 저 인간 엄마라는 여자가 결혼하면 입 닥치고 살림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자고로 남자만 따라야 한다나? 그뿐이게요. 저 마마보이 같은 인간 자기 엄마한테 징징거리기나 하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어요. 그리고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던 그쪽 신부 엄마는 제게 고맙다고 하고는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 이만 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신부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제 연락처 알려주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유유히 그 식장에서 벗어났어요. 신부 대기실 문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던 저의 전 남자친구와 그 사람의 엄마는 문이 열린가 동시에 안으로 굴러왔고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을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식장을 벗어나는데 파혼? 파혼을 지금 어떻게 해? 자기야, 장모님. 저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았죠. 안 봐도 뻔한 결과이니 말이에요. 결국 그 인간 식장에서 파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려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지인 중에 저랑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날 식장에서 바로 파혼하고 하객들은 축의금 낸 거 다 돌려받고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야 한다고. 그 인간이랑 결혼하고 그 여자와 사돈을 맺기엔 여자 쪽이 너무 아깝기는 했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돈만 쫓으면서 살았으니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아들 인생까지 망친 거고, 그 인간 역시 자기 생각 없이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기만 했으니 자기 인생 망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으셨나요? 제가 그 인간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셨으려나요? 그래도 저는 제가 당한 만큼 갚은 것 같아서 마음은 후련한데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 잘한 거 맞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든 거 있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이야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